통해서 변이 대응력과 공정 재현성, 유통 안정성을 함께 겨냥하고 있어 차세대 백신 항원 소재의 플랫폼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파트너링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분들의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발표입니다. 5번째 발표는 해양유래 항균 바이오 실리카 펩타이드 조성물에 대한 기술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백승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술은요,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상온, 상압, 중성 공정이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생물 전환이죠. 생물학적 조건에서 전환해서 이제 실리카를 형성하는 펩타이드에 관한 것이고요. 보통 이제 실리카를 합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렇게 상온, 상압,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조건하에서 펩타이드를 만든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라 볼 수 있겠고, 더불어 이제 향균 효과까지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뭐 앞에서 계속 비슷한 발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내용은 앞에서 뭐 대략 설명드렸지만 특정 아미노산 서열을 저희들이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카를 합성도 하고 향균성도 있는 그 서열을 발굴해서 실제로 이걸 이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향균성에서 볼 수 있는 향균성에서 갖춰야 될 뭐 그람 음성균이나 그런 양성균에서도 향유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펩타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 향유 활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 실리카 형성능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실리카 형성능도 가지게 됩니다. 활용 방안은 이게 그 해양 유래의 생물학적인 어떤 그 서열 정보에서 얻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 그 조건 하에서 진행될 수 있는 생물 전환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인체 적용이라든지 인체에 활용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부담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식품이라든지 뭐 위생이라든지 또 바이오 소재 등등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형화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그 보고되고 있는데 저희 방식들은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적 조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절하게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장점을 가지는 어떤 성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대비되는 것은 화학적 형성이겠죠. 화학적 형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공정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얻어낸 그 아이템 자체에서도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기존의 화학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부산물이라든지 화학적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펩타이드를 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해양 바이오라고 하는 어떤 분야의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했고요. 그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해양에 있는 여러 생명체 중에서 유기물과 무기물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체가 이런 무기질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유기물들을 주로 생산하는데 무기물도 생산한다는 것은 그거에 해당하는 기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전에 해당되는 분자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가정하에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탐색해 왔고요. 저희 이번 발표에서는 주로 펩타이드라고 하는 그 기능성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분자를 다루긴 하지만 먼저 저희들 관심 있는 건 다이아톰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미네랄을 형성할 수 있는 다른 조개 껍데기라든지 아니면 뭐 스펀지 그 해면 동물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생명체에서 그런 기능할 수 있는 물질들을 발굴해왔습니다. 좁혀서 저희 주로 이 발표는 다이아톰과 관련된 거고요. 다이아톰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돌말이라고 하는데 보통 바닷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떠셔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안 보이지만 현미경에서 보이는 작은 단일 세포 생명체가 바로 다이아톰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응용처들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이런 그 다양한 이제 실리카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카 패턴을 가진다는 것은 이걸 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자 기구들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보통 이 다이아톰이라는 이 생명 구조체 자체도 연구했지만 이걸 형성하는 데 관여되어 있는 뭐 실리카테인이라든지 실라핀 또 그다음에 실리카 베이스 지금 오늘 발표되는 펩타이드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폴리아민 계열들의 롱체인 폴리아민 같은 계열들을 발굴해 왔습니다. 그렇게 발굴을 하다가 이제 이것들의 응용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펩타이드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실리카 형성이긴 하지만 좀 더 부가적인 형성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파티클 그런 실리카 재료에 어떤 좀 더 다른 기능성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 과정 중에서 얻어낸 것을 실제로 인체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차피 주로 부위가 치료를 요하는 부위거나 아니면은 상처 부위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좀 더 좀 깨끗한 보건적으로 봤을 때는 정도로 해결되는 어떤 조건들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향균성에 좀 주목을 했고요. 향균성에 대해서는 뭐 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그런 부분, 그런 향균성들을 높일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아주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전략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본적으로 RRSS GGR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되게 단순한 서열 구조를 가지고 이 여러 생명체들에서 이와 유사한 주들이 있는 것들이 펩타이드를 이제 발굴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발굴된 것이 T5라고 해서 탈라시스 오시리아라고 하는 다이아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명체인 단일 세포인데도 불구하고 표면에 이렇게 실리카 패턴을 굉장히 아름답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에 관여될 거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페파들 중에서 T5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하죠. R과 G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서열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해당되는 일개개적인 아미노산은 단순하게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 배치가 어떻게 했다에 따라서 실리카를 합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향균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굴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양쪽 이게 어차피 산업화를 한다고 한다면 펩타이드를 합성해야 되는데 합성하는 과정 중에 끝쪽에 해당되는 양 말단을 이제 모디피케이션 이제 수정 캡팅 같은 거를 하든지 아니면 좀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MTO라는 모디파이드 되어 있는 형태의 T5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략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내용이 되겠고요. 봤을 때 펩타이드 자체만으로 봤을 때 기존에 알려져 있는 실리카 형성 펩타이드와는 다르게 향균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모디피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MTO라고 저희가 명명했던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향균성을 보이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출발이 바이오실리카를 합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펩타이드였기 때문에 당연히 실리카 합성 능력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실리카 합성을 위해서 펩타이드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적용돼서 나아진 결과물에 향균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스트해 본 것은 폴리우레탄이라는 폼에다가 이 펩타이드를 적용해서 각각 실리카를 유도를 하고 실리카 형성을 유도해서 코팅을 실행한 다음에 향균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펩타이드에서 나왔던 향균성이 이 MTO에서 잘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카 도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쉽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리카 도입뿐만 아니라 향균성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전략으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펩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양생물 유래라고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생물 기반으로 얻어낼 수 있는 생물에서 정벌에서 얻어낸 유기 분자에 해당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펩타이드는 결국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은 합성을 하기 때문에 합성을 해서 굉장히 대량으로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자체로서 바이오실리카 합성 농약뿐만 아니라 그람 양성, 음성균에 대한 항균을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용한 펩타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 소재의 적용, 특히 코팅, 실리카 코팅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적용할 수 있겠고요. 사실 실리카가 뭐 무기질 소재에서 거의 첫 번째로 그냥 고려될 수 있는 굉장히 그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그 활용 범위는 굉장히 넓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거 펩타이드다 보니 가격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인체나 어떤 그다음에 뭐 보건이나 뭐 이런 쪽으로 활용을 좀 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얻어낸 분자는 바이오실리카 합성 능력과 향균 활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실리카이기 때문에 상원, 상합, 중성같이 하시하지 않은 조건, 즉 화학적인 반응이 않은 조건에서 물 베이스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조건을 했을 때 실리카가 도입해서 디포진되면서 합성할 수가 있고요. 유해 부산물이 없기 때문에 그 유해 부산물 제거를 통해서 만약에 인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뭐 식품도 있겠고 또 위생용품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항상 화학적으로 적용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유해 부산물이 발생해서 그로 인한 이제 제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고려하지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향균성을 넣기 위해서는 뭐 따로 이제 뭐 향균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향균제가 따로 이제 약품들이 있겠죠. 그거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개발한 건 향균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입 없이 코팅과 동시에 향균성을 유지하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은 체내에 도입하는 것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독성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기존의 어떤 항생 제품들의 대체품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균 뭐 코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실리카 시장 규모는 2020년대 들면서 계속 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이슈를 통해서 많이들 이러한 위생용품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기 때문에 그거에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은 뭐 향균 코팅 필름 같은 것에 이제 이 실리카 도입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겠고요. 필터 마스크라든지 이런 쪽에다 적용해서 실리카를 도입을 해서 향균을 쓸 수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상처 치료용 뭐 폼이라든지 아니면 밴드라든지 이런 쪽에 패드나 스펀지를 개발할 때 이 펩타이드를 이용했을 경우에 실리카의 어떤 코팅과 함께 향균성을 도입할 수 있는데요. 사실 실리카가 또 알고 보면은 재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시너지, 그러니까 기량적으로 굉장히 상체 치유라든 이런 데도 굉장히 잘 사용될 수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위생을 요구하는 어떤 표면의 재포장 등등에 활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일단 저희 내용들은 이제 논문과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백승필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발표 기술은 상온, 상압, 중성 pH 조건에서 항균 기능과 소재화를 동시에 구현하는 점이 핵심으로 항균 코팅, 필터, 발포폼 등 적용처가 명확해서 시제품 적용, 레퍼런스 확보, 라이선스,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기 좋은 기술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기술 발표 8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